저게 뭐죠? 우주선 블록이 여기 있습니다. 뉴 글렌 로켓의 페이로드 용량만 있을까요? 새로운 화염 전환기의 첫 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드디어 스페이스X의 신비한 달 우주선 모형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살펴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때 준비될까요? 노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블루 오리진은 뉴 글렌의 정지 화재에 대비하는 동시에 규제 당국과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다음 비행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준비. 스타쉽의 획기적인 5차 비행 테스트가 진행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스페이스X가 이룬 성과를 보면 3개월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정적 화재 이후 우리는 이 마운트와 타워의 구석구석을 작업하는 팀들을 목격했습니다. 팀이 제로 스테이지의 모든 부분이 비행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작업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에서는 보호 시트에 많은 작업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트는 착륙 시 화염으로부터 타워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비행 직전에 설치되었지만 마모된 부분이 있었고 스페이스X는 마지막 비행 전에 모든 설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필요한 경우 이를 수리하고 나머지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적 화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이 패드 주변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작업은 더 이상 수리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스타쉽은 아직 테스트 프로그램 중이며 스페이스X는 나중에 다른 패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 A 패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런치 마운트 작업의 대부분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체 디자인을 다시 할 계획이더라도 배운 지식의 대부분은 여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돌아가서 변경사항을 구현하기보다는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젓가락을 들 수 있는데 스페이스X는 테스트 후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타워 A의 젓가락뿐만 아니라 타워 B의 젓가락도 업그레이드해야 했습니다. 스페이스X 승무원과 타워 A에게 남은 것은 약간의 세부 작업뿐입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비행 훈련을 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워 B에 대해 말하자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러 대의 콘크리트 트럭이 보이고 콘크리트가 추가되는 등 패드 주변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타워의 나머지 부분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으로 생각했던 일부 장비가 분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곳 스타베이스에서 두 번째 발사 타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CC-8801 크레인이 최대 높이까지 쌓인 후에는 더 이상 전체 길이의 붐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크레인은 내년 초까지 스타베이스 주변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쌓고 올린 후 곧 높이가 낮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크레인의 메인 베이스가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스페이스X의 계획이 약간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이에는 또 재구성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작은 구성이 8월 중순에 작동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더 이상 이 크레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모든 작업을 다른 크레인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크레인이 비행 중에 손상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오점 스페이스X는 발사 시 대부분의 충격파를 피하기 위해 이 크레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근접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상당히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크레인이 계속 작동하려면 특정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스페이스X가 현재의 새로운 패드에 화염 트렌치를 건설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손상된 충격파를 줄이고 중요한 부품에서 멀리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트렌치가 실제로 33밋 이후 35 랩터 엔진에 화염을 전환하려면 슈퍼 헤비 부스터의 실제 전환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형 금속 경사로로 별도로 제작되어 쉽게 고정하고 개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메시에서 제작한 우주선 정적 발사대를 보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사대는 안전한 우주선 테스트를 위해 화염 전환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궤도 발사대의 화염 전환기의 첫 조각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 디플렉터의 주요 구조, 빔 2개와 이를 둘러싼 여러 개의 다른 빔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염 전환 기용이라면 현재 생산 초기 단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작업자들이 이 빔의 구조 보강제를 적극적으로 추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빔은 화염 전환기의 수평 구조, 보강제의 일부를 형성하고 수직 구조를 구성하는 더 크고 곡선형 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러한 구조물을 많이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미 약 5개의 빔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7이 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이 빔은 초중량 부스터의 엄청난 힘과 열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비행 하드웨어 개선 및 이 선박의 차이점 차단. 스타베이스의 인프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제 비행 하드웨어는 어떤가요? 스페이스X는 현재 전체 우주 비행 산업에서 빠른 발전의 표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생산 현장에서 그들이 이룬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선 34점. 이 우주선은 이제 두 번째에서 마지막 부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단 액체 산소 링입니다. 이제 이 우주선에 빠진 유일한 것은 추력퍽과 엔진 마운트가 있는 후방 부분입니다. 네. 아이블록 이 우주선은 형인 블록 33점보다 약간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도는 여전히 놀랍고 이는 우주선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뿐만 아니라 시험 비행 중에 작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주선 건조 중간에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프로세스가 느려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블록 1 우주선의 동일한 섹션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이 섹션에는 수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메시에서 더 많은 테스트를 거친 29호의 형인 33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검증 테스트로 29호에서 부분적인 냉동 테스트를 마친 33호는 다음 날 대부분의 차량에 서리선이 나타나면서 상단까지 성공적으로 충진되었습니다. 해냈어요. 스타쉽의 두 번째 버전이 극저온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저온 테스트 중에 프로토타입이 돔에서 튀어나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아직 우주선 33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극저온 증명 테스트를 위해 다시 한번 우주선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검증 테스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블록 2호는 우주선 대부분을 거의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므로 여러 번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블록 2 우주선이 블록 1 우주선과 어떻게 다른지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차이점은 축소되고 더 뒤로 이동한 전방 플랩입니다. 이제 재진입 시 과열된 플라즈마에 닿지 않는 쪽에 더 위치하여 열차폐 구조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훨씬 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멋진 세블록이 디자인이 실제로 스타쉽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봅시다. 날아와요. 이 가장 최근의 냉동 테스트 덕분에 우리는 블록 1과 2점 사이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꽤 좋은 곳이 있습니다. 댓글에서 지금 맞춰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블록 1에서 블록 2점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보세요. 속임수는 안 통합니다. 추진력?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새로운 샤워실? 아니면 기수의 헬로키티 데칼? 자, 준비됐나요? 추진제 탱크 크기입니다. 마치셨나요? 우주선의 전체 크기는 두 버전이 같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블록 2가 훨씬 큰 연료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극저온 실증 시험에서 추진선을 비교해보면 33호의 연료 탱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블록 2 우주선에는 약 300톤의 추진제가 더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지 많지 않나요? 대략 25%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주선은 동일한 크기를 유지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탱크 크기를 늘리기 위해 페이로드 기본 크기를 줄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블록 2 우주선의 페이로드 페어링이 훨씬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작냐고 물을 수 있습니까? 대략 계산하면 내부 부피의 약 1/3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는 결정하기 어려운 다른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스페이스X는 페이로드를 탱크에 얼마나 가깝게 넣을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블록 2 페이로드 페어링의 대략적인 추정치는 약 600 입방미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600 입방미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전의 대략 900 입방미터의 블록 1 페이로드 페어링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클까요? 사실 이 페어링의 부피는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과 거의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새로운 페이로드 페어링은 상당히 작아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더 큰 연료 탱크를 추가하면 스페이스X는 줄어들기 시작한 궤도까지의 페이로드 질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블록 1 선박의 마지막 공식 수치는 저지구 궤도까지 50톤에 불과했습니다. 겨울아니요? 인상적이긴 하지만 스페이스X가 목표했던 100톤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뉴글렌과 궤도 진입 질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용도 못하는데 왜 저런 페어링을 달았을까? 블로기가 그걸 바꿔줄 거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에 따르면 블로기가 100톤 이상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스페이스X가 기본적으로 페이로드 질량을 높이기 위해 페이로드 부피의 일부를 교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스페이스X가 지난 몇 년 동안 테스트를 수행해온 우주선의 일반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 2 엔진의 발전과 구조 재설계. 그러나 블록 3은 스타쉽의 확장 버전으로 피어링 부비가 훨씬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 3이 로켓 쪽에서 진정한 경량화 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스타쉽은 결국 스페이스X가 원하는 200톤의 페이로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더 빨리 작동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화성을 돌게 합니다. 블록 2 우주선의 또 다른 변화는 엔진 유형입니다. 최근 블록 2에 스페이스X의 새로운 랩터 3 엔진이 장착될지 아니면 여전히 랩터 2를 지원할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이제 마침내 답을 얻었습니다. 스타베이스의 스타쉽 프로그램 수석 엔지니어 중 한 사람의 통찰력 덕분에 이제 블록 2에 랩터 2.5와 랩터 3을 모두 장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초기 블록 2 우주선에 랩터 5를 장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랩터 3점과 동일한 연결 지점을 사용하는 랩터 2점의 약간 향상된 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랩터 3점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스페이스X가 이러한 블록 2 우주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랩터 3점을 장착할 것이며 스페이스X가 이러한 블록 2 우주선을 비행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빨리 비행 준비가 된 랩터 3점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이 새로운 랩터가 비행팔 또는 9점 이러한 변화는 거대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빠르게 목록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블록 2 스타쉽은 탱크돔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이 돔이라고도 합니다. 더 평평하고 더 적은 조각으로 생산되어 불을 줄여 더 쉽고 강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돔 주변의 사용 가능한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열차 폐막이 완전히 점검되었습니다. 더 새롭고 더 강한 타일과 함께 초기 비행 테스트에서 얻은 교훈으로 인해 열차 폐막에 다른 많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 진공 엔진에 더 큰 유량을 위해 깔때기 모양의 다운커머와 3개의 다운커머 파이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선 위아래로 정보를 전송하는 별도의 레이스웨이도 2개가 있어 중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생산을 위해 우주선 제조 공정에 수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블록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거의 없이 설계를 완전히 개편한 것입니다. 나열한 모든 변경사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선 전체에 걸쳐 수천 개는 아니더라도 수백 개가 넘는 변경사항이 있어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통신, 안테나 변경부터 반응 제어 시스템, 추진기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스타쉽의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테스트, 배드용 우주선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선으로 스타링크 위성을 배치하고 달에 착륙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죠. 달 탐사 임무와 나사와 스페이스X의 협업, 돈이 화성을 돌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스타링크 B는 향후 우주선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진체의 크기와 궤도 질량을 늘린 블록 2가 아르테미스를 위한 달 착륙 우주선 버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스페이스플라이트 나우가 나사의 인간 착륙 시스템, 부프로그램 관리자와 진행한 인터뷰 덕분에 스페이스X의 달 탐사선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밝혀진 것은 나사가 스페이스X의 설계가 충족해야 하는 27가지 요구사항만 제공하면서 스페이스X가 HLS 설계에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위해 나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손을 떼고 접근하여 스페이스X가 가장 잘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혁신. 사실 이 계약의 대금 지급 구조도 부분적으로 스페이스X가 결정해냈는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나사의 미션 마일스톤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스페이스X가 달성하고자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메일스톤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중 하나는 지구 궤도에서의 선박간 급유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뷰에서 스페이스X는 내년 3월에 이를 시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부터 몇 달 안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주선 착륙을 시도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일치해야 하며 이는 이러한 비행 중 일부가 여러 번 최초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페이스X가 곧 우주에서 급유할 수 있는 선박 생산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선 35호 또는 36호가 이번 시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이 작업을 수행할 우주선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 급유 시연에 성공한다면 스타쉽은 우주 산업의 혁명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혁신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류 탐험을 위한 태양계의 문을 열 것입니다. 또한 나사가 스타쉽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목표는 격주 간격으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카치카의 발사대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메타모십과 에이브스대 그리고 제한된 LC-37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또 다른 통찰은 아르테미스 우주비행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스페이스X와 만나 모든 인적 요소를 고려하여 HLS 우주선 내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보카치카에 있는 실물 모형에는 승무원 선실, 수면실, 실험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친 과학자들. 네. 우주비행사들은 분석을 위해 이 모든 샘플을 가져올 필요 없이 스타쉽의 기능을 활용하여 실험실을 가지고 달 표면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달 술집은요. 놀랍게도 같은 시기에 다른 스페이스X 엔지니어가 모형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폭탄이네요. 스페이스X의 신비한 HLS 우주선 모형을 사상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는 이 모형이 현재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주로 공기, 음식, 열 등과 같은 생명 유지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우주 정거장 스타일의 승무원 숙소에 우주선 링당 최대 20개의 승무원 숙소가 있는 저장 공간과 40피트 천장이 있습니다. 그 층에는 크루 드래곤과 유사한 4개의 조종석도 포함되어 있어 밀레니엄 팰컨의 전문 지식 중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이 목업이 1년 전에 설계되었으며 모든 것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 모든 것을 달에 보내기 전에 많은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는 극저온 연료를 차갑게 유지하여 끓는 것을 방지하는 단열 작업과 특정 극저온 밸브 등 전문 지식과 테스트 장비를 스페이스X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페이스X가 2026에 유인 착륙을 하고 그 전에 무인 시연을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관찰자들의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스페이스X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요 장애물은 스페이스X가 최초로 시도하는 많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문제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빠르게 움직이는 로켓은 스타쉽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블루 오리진의 뉴글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엔진이 설치된 1단이 정적 발사에 앞서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뉴글랜이 발사대에 올려지고 연료가 주입된 다음 정적 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블루 오리진은 가장 엄격한 안전 및 규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테스트 전에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결국 이것이 바로 최근 블루 오리진이 케이프 커네버럴의 39A 패드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려는 스페이스X의 계획에 대해 나사에 불만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물 홍수 시스템에서 산업 폐수를 방출하는 등의 이유로 인용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연방 정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서에는 스페이스X가 아니라 블루 오리진에 대한 인용문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최근 뉴글렌 상부 스테이지에 정적 화재가 발생한 후 적절한 허가 없이 자체 워터 플러그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뭐라고요? 문서에 따르면 블루 오리진은 적절한 승인 없이 고의로 워터 플러그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 오리진도 환경 보호를 위해 자체 차량 발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까요? 그러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 스페이스X의 위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례도 약간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뉴글렌의 상부 단계가 수소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습니다. 즉, 연소의 바이산트레는 푸스습대 분리라는 뜻입니다. 해를 끼칠 수 있는 곳에서는 규제가 중요하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로 발사 제공업체를 방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뉴글렌의 첫 단계가 정적 발사를 준비할 때까지 적절한 허가와 승인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켜봐야겠죠. 어느 쪽이든 뉴글렌은 지금까지 제작된 로켓 중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팔콘 헤비의 능력과 동등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팔콘 로켓 계열과 마찬가지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적 발사 전에 모든 서류 작업을 완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블루 오리진에게 행운을 빕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